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죠. 네, 오늘 만기일인데 아주 잘 넘어가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오늘 긴장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에이씨 이 정도면은 네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하고 이란의 최종 합의, 임시 합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이슈도 이제는 좀 가라앉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짱순이님, 프로테님 어서 오세요. 88TV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리틀보이님, 네, 쿨쿨쿨님, 한풀이 DY님, 보자 이글루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김수희님 어서 오세요. 정복규님, 네, 끝내주는 인생님, 다이브 설레임님, 네, 다이브 설레임님, 대제비제이님, 신정식님 어서 오세요. 골드라인님 어서 오세요. 네, 도깨비님이 안 하는데 인사하셨어요. 옆에 있나요? 다시 행복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엔 저녁에 쌀쌀하더라고요. 네, 시몬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684-6688님 주식 참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네, 좋은 하루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패밀리 피싱님, 스케치님 반갑습니다. 문영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도채호님, 황금우주님, 향이 아빠님, 비상구님, 조신님 어서 오세요. 데이지 행복해님, 상위 10%님도 어서 오시고요. 박혜성님 반갑습니다. 우따블님, 네, 우따블님 왜 비중이 그렇게 쏠려 있어요? 네, 비중 좀 퍼뜨린 거 아니었어? 어디다 집어넣길래 또 그랬습니까? 그 중대형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파송송 양부탕님 어서 오시고요. 베제트님, 여유만땅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김진기님 반갑습니다. 윤정희님 어서 오세요. 찌리구리님 어서 오시고요. 시뮬레이터님, 애둘 엄마님도 어서 오시고, 유엘리님, 대대손손 만석구님, 미소돔님, 리치가드님, 꽃땡이님 반갑습니다. 네. 성투 후라이드 치킨님도 어서 오시고요. 세들부자님, 행복만땅님 반갑습니다. 네. 웅님, 네, 어서 오세요. 코지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다 오신 거죠? 네. 출석은 여기까지. 자, 오늘 만기인데,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네, 코스피가, 네, 애매하게 좀 끝나긴 했는데, 테스리님도 어서오세요.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지선 잘 됐고. 자, 예상했던 대로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몰리죠? 네, 코스닥이 오늘 4.76. 약간 오버한 개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네, 시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미선나무님, 메이킹지니님, 그리순이님도 어서오세요. 이경춘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네, 애매모호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뭐, 그 정도야, 뭐, 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청주맘님 어서 오세요.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가 전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요. 유가가 지금 좀 내렸죠. 98불? 아니요. 89불. 네, 89불, 88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90불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뭐 환율은 좀 올랐지만 뭐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네. 초승달빛 바다님 어서 오세요. 숭구리당당 숭당당님.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현 손실액이 6천이라고 실현을 하셨어요? 손절 매도를 하신 거예요? 손절 매도를 하셔야 되나? 네. 수익이 조금 깔려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네요. 네. 대박주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김경환님도 반갑습니다. 양봉탕님은 뭘 씻고 있는겨? 물을?
네, HSH님 어서 오세요. 네, 흐름이 좋다고 얘기한 게요. 네, 흐름이 좋진 않아요. 지금도 좋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으로 빠지진 않고 있는 거고, 코스닥이 다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조금 열려 있다라는 느낌인 거지. 뭐 결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대비는 좀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자금의 이동을 통해서 그동안 대형주에 묶여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만 분산이 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가벼운 대응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사발님, 수영님, 끼룩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손절 매도를 하시는 거라면은 나름대로 원칙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매수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원칙이 있을 테니까 뭐 장이 많이 빠질 때는 사실 답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한 달 내내 자빠져 있는 상태라서 한 달 정도 아니죠, 한 2주 정도 계속 내려가는 거라 이건 뭐 사실 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5월 달부터 계속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게 뭐 완전 극한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밀린다기보다는 이제 자금을 좀 이동시켜주는 요소는 나오겠죠. 네, 김진현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웃다 불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현금 많고 그런 거면은. 네, 유엘리님 다시 복구는 가능하죠. 네, 금방 올라갑니다. 네, 나는 위대한 부자자님 어서 오시고.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손실 보신 것보단 낫습니다. 네, 저 위에 지금, 네, 숭구리당당님은 지금 손실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익을, 네, 보고 계신다니까.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이익 났던 거 지금 많이 까먹고 있는 상태라서, 네, 손실은 아니지만 기분은 더러워지는 상황. 정경아님 어서 오세요. 130억님도 어서 오시고요. 스케치님 계좌 안 본 지 며칠 됐어요? 계좌 안 보고 매매 어떻게 하셨어요? 매매를 안 하신 건가? 매매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네, 뭐 지금은 굳이 뭐 팔아야 한다, 뭐 사야 한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들어갔던 거지만,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해피한 인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빈부격차는 어디나 많습니다. 네, 최원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조신님 매사에 열받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네, 진선미님도 어서 오세요. 네, 미스코리아 진선미. 네, 이경근님 어서 오세요. 네, 뭐 어쨌건 여러분들 이제는 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주식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된다 안 된다를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누가 오를 것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를래 코스닥이 오를래 두 개만 놓고 보면 네, 그냥 뭐 답은 다 나오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가기도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막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희망을 걸어볼 게 어닝 시즌이에요. 네, 어닝 시즌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PPI 지표 발표가 될 텐데 요거 좋게 나오면은 아마 주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흰까치 님도 어서 오세요. 요 며칠 주가가 빠졌잖아요. 요 며칠. 네. 요 며칠 주가 빠졌어요. 6월 달 들어서면서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코스닥이 그나마 좀 버티는 것 같다 싶어도요. 요 6월달 들어서면서 보면 코스닥도 지금 아직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지금 언더슈팅을 세게 때린 부분이라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이 나오려면 1000포인트 이상 넘어가서 안착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뭐 1100이나 1150 이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그래도 많이 올라왔군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네, 경리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손실 난 거 빨리 복구해야지. 이제는 뭐 당장 복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네, 또 네, 변동성에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지만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만기가 지났어요.
서현이님 어서 오세요. 오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정도 나타나는 이제 만기 때 이게 쌈박질하던 현물 매수 물량들이 내일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내일 매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까지도 주가는 일단 괜찮을 수 있겠다. 자, 그럼 다음 주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FMC가 있어요. 다음 주 FMC가 있는데 GH님 어서 오세요. 다음 주 윤영숙 님도 어서 오세요. 다음 주 FMC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냥 나오겠죠. 네, 금리 인상은 안 하겠죠. 이번에 금리 동결이 나올 텐데 대신에 이제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7월달, 한국은행은 7월달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7월달에 금리 인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냐, 두 차례 올릴 것이냐,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타격이 있겠죠. 그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네, 아무튼요. 네, 로님? 네, 맞나요?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팟캐스트에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팟캐스트보다는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게 낫죠. 네, 나의 눈을 보고 말해요. 네. 현금이 부족하겠죠. 왜 부족하냐? 준비를 잘 안 하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걱정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뉴스 보시면은 떨어질 때 더 사라, 뭐 기회다 등등등 얘기 나오잖아요. 아마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은 또 바로 득달같이 사서 또 보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우리가 백날 걱정해봤자 그 부분은 바뀌지 않는 내용이라서 답은 없는 거죠. 네,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상향님 어서 오시고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 난 거를 팔든가 뭐 짝짓기 매매해야 되겠죠. 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같이 묶어가지고 던지시면은 종목은 2개 줄고 현금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니까 손실 없이 그렇게 가시려면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안티프레질님 어서 오세요. 근데 지금 만약에 수익 난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매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러면은 비중이 많은 것들이 본전권 들어왔을 때 비중을 좀 잘라서 현금 만들든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대형주를 조금씩 정리해야 되느냐? 그건 상황 보고 하세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는 있어요.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추세가 끝났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추세가 끝났다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최대한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우리 아들 계좌에 삼성전기가 있었는데, 이 삼성전기는 우리가 예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 계좌는 아직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제가 오늘 1200%인가 나왔었는데 팔았어요. 우리 아들 거에 있는 거. 저는 없었고, 우리 아들은 아직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의 없이 팔아버렸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대충 팔아도 되죠. 네. 팔아도 되지만, 얘가 이제 10 얼마에 샀던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 사놓고 그냥 잊어버렸나봐요. 내가 팔 때 왜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 거만 팔고 애들 건 안 팔았나봐. 그래서 1200%인가 나왔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뭐 이렇게 팔아먹긴 했거든요, 오늘.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장 판다, 안 판다의 어떤 개념보다는 뭐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150만 원 이탈할 때 아니면 뭐 더 떨어질 때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 마냥 안심하고 있긴 좀 그래요. 왜냐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120만 원이었던 주식이에요. 120만 원인데 지금 26만 원이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 가격에 샀었어요. 네.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아마 아직까지는 들고 계시면은 1200% 나오고 싶겠지. 네. 그렇지 않겠어요? 머니멍키님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 누가 자꾸 담배를 피는 거냐?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아, 나 담배 냄새 진짜 짜증나네. 꼭 시간이 있어요. 담배 연기 올라온 시간이 6시
6시에 일할 때 담배 냄새가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도 그랬죠. 9시. 아, 나 피곤하네. 아니, 근데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죠? 네, 공동주택이고 베란다 문을 여름이니까 열어놓고 사는데 이렇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로 다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 이거는 근데 기본적 매너 아닙니까? 그죠?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간에. 아, 진짜. 그래도 얘기 들었나 보다. 담배 냄새가 좀 약해졌네요. 아, 근데 진짜 싫어요, 담배 냄새. 아,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 제일 싫은 냄새 중에 하나가 또 담배 냄새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냥 피곤합니다. 네. 심히 창대하리라님, 오늘 종목 매수 못했어요. 괜찮아요. 뭐, 또 올라가겠죠? 네. 자, 뭐,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어디서 피는지 모르죠. 어디서 피는지는 모르는데, 뭐, 밑에 층인지 아래 층인지 그 저 밑에 층인지 모르지만, 기어 올라온다는 얘기지. 에이, 짜증나.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냄새가 싫은 거지. 나도 옛날엔 담배 잘 폈죠.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금연구역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공기정화기 당연히 있죠. 우리 집이 아니죠. 이 사무실에만 지금 공기청정기가 3대 돌아갑니다. 아, 미칩니다. 네. 하여튼 담배 냄새는, 근데 흡연자들도 담배 냄새 싫어하지 않아요? 네? 흡연자들도 담배 냄새 싫어할걸? 네.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한마디 소리 쳤더니, 담배 냄새 없어졌어요? 방송 듣고 계시나?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다 싫어해요. 담배 냄새는 다 싫어해. 그 담배 피던 사람들도 자기가 필 때는 그 냄새가 뭐 이렇게 싫은지 어찌 모르는데 담배 냄새를 남이 피는 걸 맡잖아요. 했습니다. 네. 피던 사람도 싫고, 네. 피던 사람도 싫고, 안 피던 사람도 싫고, 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고. 자, 뭐, 그래서 일단은 이벤트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FOMC 지나가고 가면서 봐.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PPI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요거 잠깐 펴놓읍시다. 9시 30분에 진행되니까 펴놓고 얘기하자고. 어제 CPI는 잘 나왔어요. 네, 4.2%. 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요건 이제 나오는 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예정치대로 좀 감소돼서 나오게 되면 네, 요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일단 팔았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I 쪽 계좌도 이제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계좌를 월급 종목 쪽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저걸로 하려고요. 그 뭐죠? 그 배당주 쪽으로 그냥 모아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월급 종목으로 하니까 자꾸 샀다 팔았다를 해줘야 돼가지고 아주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내 거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특히 요즘처럼 이게 변동성 심할 때는요. 내 계좌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아들 것까지 같이 보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은근히 또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뭐 상관없는데 물론 이제 사야 될 종목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배당주 쪽으로 계속 모아서 뭐 앞으로 한 20년? 네, 20년 정도, 20년까지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네, 한 10년 정도 모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조방원이나 전력, 뭐 반도체,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세대 교체가 있을 거예요. 시장 여러분들 분명히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네. 많이 올라온 종목은 올라가는 척 하지만 많이 오르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많이 떨어졌으면 절반 정도까지만 회복을 해도 뭐 30-40% 정도 수익률 제법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 정고점 근처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잡힐까요? 네, 수익률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121선을 깼다 안 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대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보세요. 121선이 아니라 201선도 깨졌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이게 지금 40만 원이었어요. 이게 50만 원이었고요. 근데 지금 26만 원이거든요. 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지지선이 어디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자, 지금 2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얘는 거의 다 내려갔다고 생각이 돼요. 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말이죠.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이거란 얘기예요. 저 상황이 있으면, 네, 일민님 어서 오세요. 저 상황이 되게 되면 애매모호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선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곳, 더 내려가기 어려운 약간 콘크리트 같은 데 있죠. 그 정도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3천당 제약은 지금 정도 라인대에서 추이를 좀 돌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관심 한번 가져볼까? 왜?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런 데서 지금 보게 되면 자, 121선이 깨졌는데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다가는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왜?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냔 말이야. 이평선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매물이 없어요. 자, 올라갈 때 매물이 없는 건 좋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려갈 때 매물이 없으면요.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시젠이잖아요. 시젠. 자, 시젠 제가 떨어질 때 얼마로 얘기 드렸어요? 2만원. 2만원. 기억하시나요? 네. 2만원. 왜 2만원이라고 했죠? 자, 매물대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까지. 자,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갔는데 한번 쉬어가는 구간 어디라고? 여기까지. 이거는 다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매물대에 딱딱 부딪혀서 반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약한 매물대는 결국엔 뒤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눕잖아요. 2만원 아래로는 안 깨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도 되는데 수익이 날까 안 날까는 잘 모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지금 120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떨어져서 4분의 1 토막이죠. 미쳐버렸지.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매물대가 돼요. 매물대가 되니까 지지선이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그거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바닥으로 잡고서 계속 누워버릴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추세가 내려갔다가 돌아서는 것까지 확인해줘야 돼. 이게 뭐냐? 예전에 GS건설 같은 거 봐보세요. 이렇게 다 기어 내려왔어. 완전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오려면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무대가리라도 썰어준다 이 얘기지. 생지님 어서 오세요. 네. 이동평균선은 말이죠. 추세가 연결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자, 이 종목을 지금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인가? 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 21선이 기준선이죠. 왜 21선이 기준선이니까 같이 올라가잖아요. 간격이 일정하게. 그럼 21선. 그러면 21선은 안 깨진단 말이야. 들어왔다가 올라갈 때보다 사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 그럴 때 크게 우리가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지지선이라든지 반등 포인트 이런 거 바닥 지점 잡을 때 그럴 때 체크하는 부분이 좀 있고 추세를 보고 들어갈 때는 21선에 61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61선, 21선 깨졌어. 그럼 61선의 지지선 바뀌죠. 요 상황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더 넘어가면 괜찮은데 넘어가지 못하면 뒤져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돼지골인데 여기서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지지선 되고 골든크로스 나오면은 좋은데 안 나왔어.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골든크로스 나오네요. 그럼 다시 올라가네. 네. 그럼 이제 전고점이 또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세를 타죠. 돼지골 또 나오죠. 그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자, 지금 이거는 좀 주가가 좀 애매해요. 그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횡보로 들어가는 형태. 지금 이평선이 많이 벌어지면서 횡보로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냐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기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차트에다가 딱 보고서 이게 지지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연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그거 보고 하시다 보면 괜찮아요. 네. 현금을 쓸 시기는 공격적으로 쓰기는 좀 애매하고요. 지금은 현금을 공격적으로 쓰기는 애매하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여기서 new를 하지 말라. new. 유튜브에 가시면 강의가 있습니다. 돼지고리요. 네.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메이킹 지니님! 제가 올리는 걸 안 보시는구나. 강의도 좀 보고, 네. 하셔야죠. 노래도 있는데, 돼지고리. 아까 전에 들었던 노래가 돼지고리 아니었나? 아니네. 돼지고리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노래도 있고, 강의도 있고, 다 있어요. 네. 파랑새님, 네. 밖에 나가서 머리 바꾸고 계세요. 어디 지금 뒤로 그 안에서 지금 귀는 조금 열리려고. 우리 지금 늦게 와가지고. 네? 복도에 나가서 하세요. 네? 화수부님 어서오세요. new 하지 말자. 네, new 하지 말자. 새 거 사지 말자. 네. 새 거 사지 말자. 있는 거 보강하자. 이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인데 떨어졌어요. 올라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요거다가 실어주는 거죠. 새로운 애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가 그대로죠. 내가 새로 사주면 평단가가 내려갈 텐데 새로운 놈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놈도 뒤지고 이놈도 뒤져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샀으니까 나쁜 주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연결됐을 때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조선 기자재, 원전 조방원 이쪽은 뉴스에도 요즘에 계속 나와요. 근데 앞으로 더 터진다, 큰 거 나온다, 등등 나오는데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주식은 말이죠. 내가 샀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삼성전기가 200만 원 찍었어. 그 200만 원에 사가지고 내가 얼마까지 올려야지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400만 원 가야지 100%라는 얘기죠. 300만 원 가도 그거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 밑에서 10만 원대 사버리니까 1000%가 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때, 매수를 할 때 기왕이면은 수익을 많이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수익 보고 매도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 좀 크게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뭐야? 이게 너무 것이 어쭈? 잘 보이나요, 이제? 네. 수익을 내고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지금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줘야 되겠느냐. 그 부분도 생각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조방원 그러면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뭐 있죠?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동안 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고점에 사가지고 수익 보시고 계신 분 계시나요? 지금 보세요. 그때는 워낙 시끄럽고 그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그 매수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통방통한 수익은 없을 거예요. 한화오션 그쵸?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됐을 때 위험한 단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술이요? 요거는 지난번에 저거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 한번 했었던 주식인 것. 이런 거 이게 떨어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 사게 됐을 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보이님은 어디 가냐고요? 밀리언 보이님. 뭔 말이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물론 매매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있으니까 해피님 어서 오세요. 스타일이 있으니까 말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네 그건 말리지 않습니다만 나는 고점의 종목 따라가기 매수해서 난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제가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꾸준하게만 먹자. 잃지 말자 이거거든요. 봅시다. 네, 나오네요. 펜딩. 껌뻑껌뻑. 이은자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나올래? 오씨. 229? 실업자가 좀 늘었네. 이게 실업장 청구 건수예요. 실업은 조금 늘었네.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오, 괜찮게 나왔다. 0.4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 나오는 거. PPI는 또 조금 올라왔네. 1.1이 나왔네요. 핵심 PPI는, 핵심 물가, 도매 물가 지수는 0.4. 이건 좀 내렸는데, 월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유가 상승 때문일 거라고 판단은 하네요. 자, 반응 어떻게 나오죠? 역시, 나스닥 선물이 빠지죠? 네. 지랄 같네요. 실업률도 안 좋게 나온 데다가, 이거 좀 빠지겠는데, 이러면? 좋다가 지랄이요. 어디 보자. 아까는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좀 내려가고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위기도 일단 괜찮아요. 네, 분위기 일단 괜찮은데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저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장 끝날 때 한번 더 보자고요. 네. 유가는 또 다시 올랐어? 진짜 뉴스 짜증나는 얘기네. 트럼프 또라이인가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가 또 있네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공격을 예고한. 아니, 뭐,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만 좀 씨부리면 좋겠다. 진짜 인간적으로. 그만 좀 씨부리면 좋겠어. 좀 짜증나요. 럼프럼프가 또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한 것 같아서 그게 또 시장에 좀 나쁜 영향이 주는 것 같은데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합의에 네 임시적인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네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 지금 내용은 일단 그런 것 같죠? 네 빨리 합의해라. 안 그러면 때린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시선님 어서 오세요. 황금 왕두꺼비님하고 재벌땡님하고 인사드렸나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말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국장은 올랐어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희한하게 국장은 많이 올랐네. 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시끄럽죠.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작년 같은 때는, 관세 이야기 막 있고, 또 그것도 하다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만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두고 봅시다. 네. 두고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FOMC까지는 넘어가도 그 이후에는 어닝 시즌 온단 말이에요. 네. 어닝 시즌 오는 거고요. 2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일단은 괜찮다. 네. 일단은 괜찮다. 아시겠죠? 2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일단은 괜찮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올 거고 어닝 시즌이 아마 풍성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 7월 중후반까지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일은 우리가 수급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지표가 아주 애매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조금 내렸다 올랐다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지금 일단 올라가는 상태니까 조금 덜 오르거나 뭐 그런 식이겠지만 일단 강보합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보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린 좋아요. 오히려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형주가 보합이다. 코스피가 보합이다.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1000포인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내일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닝 시즌까지 가게 되면 이제 7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하반기에 약간 삐걱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삐걱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8월 달에 뭐 사모 신용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든지 등등의 이슈들이 네, 다음 달부터 많이 터질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애매한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느티나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가려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 같이 빠지면 사실 요거는 방법은 없어요. 네. 거의 잘 안 합니다. 네.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는 거의 잘 안 합니다. 굳이? 네. 예전에 그 시장 조금 조정 나올 것 같을 때 애프터마켓에서 주식을 팔은 적은 있긴 한데 그 뭐 매도에는 좀 이용하는데 매수는 잘 이용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저거하진 않고요. 네. 크게 저거하진 않고 잘 이용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규장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골든 이경자님 어서 오세요. 뭐 애프터마켓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도할 땐 좋은데 매수할 때는 조금 쥐약일 수 있어요. 뭐 물론 많이 떨어진 것들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악재가 있어 떨어진 거라면 내일 네, 또 많이 뚜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 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왔었던 지금 이런 상승 대부분 이런 상승 노리고 있잖아요. 네. 노리는 게 아닌 것 같아. 해피리치는 어서 오세요.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 와우 많이 올랐네. 이렇게 하면서 뭘 한다? 와우 많이 올랐네 이렇게 하면서 뭐라요? 나도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거든. 와 많이 올랐다 나도 사야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퍼만 가지고 보면 이게 고퍼다 저퍼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요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걸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보세요. 퍼가 뭐예요? 주가 수익 비율이죠? 네. 이익분의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퍼.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이게 EPS죠. 그래서 이익이 높아지게 되면 퍼는 내려가고 주가가 높아지게 되면 퍼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주가가 올라가. 그래서 퍼가 높아졌는데 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목 문의하시면 안 돼요. 매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하시면 답변은 못 나갑니다. 네. 자, 주가도 올라가서 퍼가 올라갔는데 이익도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퍼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화 되는 것처럼 보여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바이 얼굴 좀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퍼 같은 경우는 참고용이지 반드시 퍼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퍼가 높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퍼가 높다면 주가가 비싸거나 이익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떨어질 때 더 사라. 반도체 호황이다. 사이클 안 끝났다. 더 간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말 바뀝니다. 내가 팔으라고 했지? 라고 얘기한다고.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번 듣는 거 아니고 한두 번 그런 거에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또 당하고 와서 왜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왜 또 그런 걸 물어보고 왜 또 그런 거에 혹해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왜 또 그런 걸로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퍼가 높고 낮음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퍼가 낮아. 퍼가 한 4배 정도 돼. 4배. 네. 퍼가. 근데 주가가 이렇게 기어 내려가 있어요. 근데 퍼가 4배야. 보니까 이익이 100억, 150억, 200억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내려가 있어. 자,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이익이 증가하면 퍼가 내려가겠죠? 당연하겠지? 이런 거는 사실하고. 근데 주가가 뛰었어요. 네. 뛰어서 바닥 지지점하고 좀 멀리 떨어졌어. 원래 있던 자리하고 많이 올라갔죠? 근데도 퍼가 낮아. 왜? 이익이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퍼가 그 당시에는 10배였는데 지금은 퍼가 6배로 떨어졌어. 왜냐면 이때는 이익이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여기 올라가면서 무지하게 뛴 거야. 자, 이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퍼가 낮죠. 그 이유는 뭐냐? 이익률이 옛날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뛰었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예요. 그래서 퍼가 아직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이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퍼가 낮은 건 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퍼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퍼가 낮아. 근데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 상황이라면 괜찮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주가는 거기에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갔어. 이렇게 되면 퍼는 의미가 없고 얘가 많이 올랐냐 안 올랐냐가 중요한 겁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는 퍼가 왜 낮을까요? 퍼가 왜 높을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는 퍼가 높게 나왔어. 수익성이 주가의 상승을 못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더 많이 올랐을 테니까. 그 다음에요. 수익이 이제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면 요거는 더 올라가겠죠. 퍼가. 주가는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퍼가 순식간에 100배도 가고 200배도 가고 그렇게 돼요. 물론 이제 당장 그런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 지표상에 대한 부분들은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수익의 증가율이 밑에서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보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부터는 수익의 증가율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곧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2500 대비 7700도 엄청나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를 당장 때리냐? 그렇진 않잖아요. 왜? 추세는 아직 우상향이니까. 그럼 언제 매도를 때리느냐? 최소한 61선까지 깔아뭉개서 이평선 역배열 전환되면 그때 팔자. 자, 그러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이기는 어렵겠고 조금 올라와서 왔다리 갔다 하다 보면은 이평선이 자연스럽게 모이겠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좀 팔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구간이 언제냐? 어닝 시즌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즉 하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한사발님 어서 오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되면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엿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매도를 때리거나 그렇게 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고환율 때문에 이익이 많이 증가한다.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율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1,500원대 전후로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환율 때문에 뭐 30% 증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1,450원에서 1,500원 뛰었다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은 근데 높은 환율이다 해가지고 최고점 가지고 대비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야 가장 비싼 환율로 나한테 결제해 이건 아니고요. 네, 가장 낮은 환율로 결제해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평균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매매를 판매를 하면서 받아들인 분들이라서 환율에 대한 이익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미 1분기 때 반영을 시킨 게 있으면 2분기 때도 그 정도 반영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환율 보세요. 이게 6월 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여기하고 요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요 정도. 물론 환율은 조금만 올라가도 그 포지션은 굉장히 크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환율이 예전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뛰어 올른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요거 가지고 뭐 이익률이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익이 잘 나올 거, 어닝이 잘 나올 예상은 많이 팔아서예요. 네, 많이 팔아서. 아직은 많이 팔아서.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구글하고 엔트로픽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오픈 AI고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구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쟤네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원래는 오픈 AI가 선두주자였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만드는 플랫폼 소라 아시죠? 소라 이거 잠정적 포기해버렸잖아. 최주가원님 어서 오세요. 왜냐면 워낙 앞서간 애들이 많으니까. 중국하고 비빌 수 있는 애가 지금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구글일 것 같아요. 뭐 저기 그록이라든지 메타 이런 데서도 동영상 뭐 만드는 거 나온다 하지만 그거 아직도 멀었고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비빌 수 있는 거, 중국의 시덴스? 네, 이거에 비빌 수 있는 게 지금 구글 옴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거 소라. 네, 동영상 플랫폼 몰라요?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소라 AI. 그렇게 나왔는데, 소라 AV 아닙니다. 네, 소라 AI. 네, 그래서 그게 유명해진 건데, 지금 소라는 오픈 AI에서, 네, 밀려났어요. 포기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구글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야,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하다.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얘네들이 뭘 하는 걸까요? 자, 원래 구글 제미나이 가격이 29,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프로죠. 프로 요금이고 울트라가 3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근데 중간 가격이 생겼어요. 12만 원짜리. 한 달에. 이것도 둘 다 울트라예요. 울트라인데 울트라 12만 원짜리와 30만 원짜리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격을 낮춰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라고 아시죠? 토큰. AI를 뭐 생성하거나 뭔가 할 때 이 토큰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토큰의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경쟁의 심화. 경쟁의 심화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시장에 가서 순대를 팔고 있어요. 근데 옆집에 또 순대를 같이 팔고 있는 거야. 근데 둘이서 할 때는 그냥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했는데 옆에 또 순대 가게가 또 나왔어요.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손님이 안 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1,000원씩인데 나는 900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순대를 다 팔아도 1,000원에 팔 때보다 수입은 떨어지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도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얘가 낮추면 야, 그랬냐? 나도 낮추겠다. 즉 AI 가격의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나에게는 좋은 일이죠.
저는 지금 AI한테 한 달에 제법 많이 쓰거든요. 네. 한 달에, 네. 몇십 단위가 아닙니다. 엄청 많이 써요. 영상에다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작하기 때문에 저는 AI한테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겠죠? 옛날에는 뭐 한번 결제하면은 초창기에 우리가 지금 영상 그지 같은 것도 있지만 옛날에 그 뭐예요? 미나의 뭐 주식 투자기인가 뭐 그거 처음에 내가 그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어이없게 만든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만들 때 한 달에 그게 얼마였어? 네. 한 몇백 들었어요. 몇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서. 그 당시에는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몇백까지 안 들죠.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품질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낮춰진다. 이게 그 기본이에요.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 하는 겁니다. 네, 누구한테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네, 제가 다 하는 건데 1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물을 출력하는 거는 AI가 해주는 거지만 모든 프롬프트와 모든 작업, 네, 모든 편집, 모든 구상, 모든 시나리오, 노래에 있는 모든 작사, 네, 다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잘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물리적 한계.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AI를 언제 만드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쉬는 시간 잠깐 짬내서 조각 만들어 놓고 또 킵시켜 놓고 아니면 주말에 하거나 주말에 혹시라도 등산에 가는 날에는 하루 또 비니까 못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피곤하죠. 뭐 그 쇼츠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참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또 마음에 안 들겠죠. 남이 만들어주면. 그래서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야지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줘서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못 쓰고 있는 건데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쉬질 못해요. 네,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네. 고릴라 오프닝도 뭐 그렇고 뭐 그런 건 다 옛날 거예요. 요즘에 만들면 더 잘 만들어요. 요즘에는 멋있잖아요. 네, 멋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셨어요? 그 고릴라가 그 외국인들 앉혀놓고서 그래서 니들 두목이 저놈이란 말이냐. 네. 그러니까 뒤에서 트럼프가 막 연설하고 있는 장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표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AI 작곡이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놔도 그 저작권 심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노래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네. 하나도 안 걸립니다. 안 걸리면 사실 표절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뭐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뭐 AI가 뭐, 그 굳이 표절이라고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뭐 저작권도 없는데 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거 아닌데 뭐 표절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 투자 비용 대비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모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표절이게. 자, 그러면은 뭐 옛날에 핸드폰 만들던 그런 사람 스마트폰 나왔는데 나도 스마트폰 만들어야지. 그럼 다 표절이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나는 빨간 옷 입었는데 여러분들 빨간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표절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그 고유의 어떤 그 유니크한 부분들을 내가 그걸 그대로 가져다 썼느냐 안 썼느냐가 표절이 되는 거지.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어. 그럼 나도 숟가락으로 밥 먹어야지. 그럼 표절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요새 이 세상에서 할 게 없어요. 네. 남들이 주식 방송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식 방송해야지. 그러면은, 이거 다 표절인 거야. 네. 그거 다 표절인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 중에는 남들 거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굳이 얘기하면 표절이지만 표절이라고 네, 뭐 또 시비 걸 건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걸리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뭐 그런 노래가 있는지 그런 음악이 있는지 검증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니까. 그걸 표절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쟤네 쌀밥 먹네? 나도 쌀밥 먹어야지. 그런 것도 표절이 되는 거고. 부자의 행동을 따라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거 표절이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야, 저 사람이 저거 치킨 가게 가고 돈 잘 벌더라. 나도 치킨 가게 해야지. 표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많이 올라가서 희망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판매량이나 등등등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된다거나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팔리긴 하겠지만 이번에 유키즈인가 거기 젠슨왕 나와가지고 AI 막 그러던데 AI 막 그러더라고. 네. 그런 거, 뭐 자동 통역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뭐 아무튼 네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면 AI 쪽은 이제 대세가 되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AI는 대세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범용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옛날만큼의 그런 파워를 낼 수 있겠냐죠. 네. 즉,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런 거.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은 동영상 같은 경우도 짜증나는 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만드는 거,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완벽해졌다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동영상 쪽에서는 아직은, 네, 해야 될 게 더 많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에서 더 엄청나게도 나올 거예요. 네.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거 뭐 시댄스인가 이게 시댄스 2.0이죠? 여기 바이트 댄스에 나온 거. 이게 지금 현존하는 AI 동영상 제작기 중에 가장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글한테 따라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또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야. 다음 거.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더 진짜 같은 게 나올 거야. 이제는 그 시댄스 2.0을 가지고서 단편 영화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 정도까지 된다고? 라는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AI 시대는 잘 될 거예요. 더 발전할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우리가 만족감이 꽉 차게 되면 거기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는 구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비용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성이 계속 보장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게 더 싸게 나와? 그럼 사람이 이동한다고.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돼. 성능은 좋아지면서 가격은 조금 내려가려고 하는 거. 가격이 그대로라면 성능이 월등히 좋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 금리 인상 결정 나면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될 수 없는 거죠. 도매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살짝 거시긴 한데, 네. 금리 인상 결정하면 금리 인상 결정 나는 거예요. 그거 뭐 당장 크게 영향 줄 건 없습니다. 내일장 예측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단은 매도가 나올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올라서 시작하지 않겠나. 근데 뭐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네, 내일장이 뭐 오른다 내린다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쌀 뿌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알 수 없는 거고. 금리 인상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게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그래요, 근데? 네. 0.25% 포인트가 올라간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큰일 날 일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중동 문제가 계속돼서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금리 인상이 연속성을 보인다. 과거처럼 뭐 울트라 스텝, 빅 스텝 이렇게 막 나가버린다. 그러면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소득의 시대는 솔직히 근데 기본소득은 왜 하는 거죠?
강달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강달러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환율들은 당연히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뭘 말한 것도 없는데 뭘 말을 안 한대? 뭐 속보 뭐요? 20이 금리 인상했다고? 유로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강달러잖아요? 강달러 아니에요? 따라따라따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이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냐? 이거 왜 근데 이거 새로 깔았지? 그때 안 돼가지고. 달러 인덱스 어디 갔니?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 이거지? 여기 기존, 이거 아닌데? 가서 봐.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는 건가? 살아있는 소래. 와, 이런 거. 아, 있다. 네. 99.93, 99.93이나 100이나 뭐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네. 유로존 금리 인상은 그냥 뭐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전망 위험은 있다.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거. 아니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월에 금리 인상한대요. 한국은행도. 네. 그다음에 이 다음 주에서 FOMC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물가 인상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당장 그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고 또 20에서 금리 올렸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고 중요한 건 연준이에요. 네, 다음 주 연준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도 네 일을 왜 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네 나라에서 다 주는데 일을 왜 하냐 뭐 쌀 주고 반찬 주고 돈까지 다 주는데 일을 왜 하냐 네 우리나라 워낙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왜 우리나라 환율이 싼가요?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원달러 환율. 지금 1530원. 그러면은, 다른 거는요? 엔화. 뭐 똑같지 않나요? 이거 엔화도 지금 최고치 찍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위안화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마 얘네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 이란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위안화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지 않나요? 사람들도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지옥이 되는 거고, AI가 무조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AI를 지금 막 활용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혼자서 하려고 그랬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래는 사람이 두세 명 달라붙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해야지 하나 두 개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인데 AI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한 사람들은 뭐냐? AI한테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그걸 걱정하지 말고 로봇을 조작할 수 있거나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거나요. 또는 AI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AI 때문에 망한다가 아니라 더 편해지는 거죠. 네. 그거 감원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빅테크 애들 지금 감원하는 게 돈이 없어서. AI한테 너무 뺏겨가지고 돈이 없어서. 네.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구글하고 협업한다는 얘기는 또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막 무슨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시장을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뭐만 나왔다 그러면 올라가고 이미 다 시장에 공개된 얘기들이라서 새로운 뉴스들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짜잔 하면서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시장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뉴스만 나면 물고 와가지고 더 올라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도 더 사고 빚내도 뭐 빚내서 더 사고 막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지. 여러분들 뭐 그거가 내일 주가를 뭐 급등시킨다거나 꼭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자, 지금 AI 쪽은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조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AI가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심각해질 만한 이슈는 없어.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금 20대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걔네들의 자녀, 지금 우리 지금은 없는 그런 손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세상이 편해지는 만큼 야, 절로 가자. 일로 가자. 뭐,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 기사가 없이 불러.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 그러면 딱 가지고 그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다른 데로 가야죠.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자동차 노조 있고 막 그런데 그냥 로봇이 가서 일해버리는 거지. 네. 인구가 감소를 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혁명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폭발적으로 뭔가가 바뀌어지는 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도 오긴 오죠.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우주의 비밀도 풀어내는 거고. 그 보세요. AI를 통해 가지고 슈퍼컴퓨터에다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인가 130년 걸릴 거를 뭐 10초인가 뭐 10분 만에 풀어냈다며. 네. 나는 그냥 사람의 뇌를 다 일론 머스크처럼요. 네. 사람의 뇌를 전부 다 기계에다 심어가지고 영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아니 달나라 가서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진짜로 네? 달나라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전기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달나라에서 살 수도 있는 거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어차피 전기 충전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네. 우리의 기억을 메모리화 시킨다. 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 이게 우리의 그 모든 기억이나 이성을 이 뇌에 있는 정보 데이터를 모두 다 메모리화 시키는 거예요. 메모리화 시켜가지고 그 로봇에 인식을 해. 그래갖고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나의 몸이 로봇인 거야. 이랬을 경우에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뭐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토론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네.
맞아요. 주식만 잘하면 되지 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한 거지. 미래까지 그렇게 고민하시면 살면은 힘들어요. 당장 내일 주가가 어찌 될지도 몰라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네, 어? 부적부적 되는 건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대한민국에서만 강달러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같이 강달러입니다. 네. 달러 강세라는 부분들은요, 지금 우리나라만 타겟팅 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달러의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고, 우리나라만 뭔가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만 폭등을 해야지,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걔는 이란 쪽이 엮여서 그런 것 같아 보이니까 환율 같은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네 뭐 일본 애들도 지금 똑같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춰야 돼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멈춰서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 이유들은 뭘까? 네, 미국 국채 영향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가 내일 상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자 해서 다른 나라 돈들을 뭐 엔하든 원하든 네 미국 달러로 바꿔가지고 넘어가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제 공모 끝나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다시 리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다시 갖고 들어오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닝 시즌하고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너무 좀 교묘하지 않나. 저는 이런 걸 분석할 때마다 뭔가 진짜 엄청난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주가가 막 빠질 때는 악재가 나오면서 막 그런 시기적으로 딱딱딱딱 들어맞으면서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시원하게 호재성 일가기가 나오는 상황으로 또 된단 말이에요. 자, 어닝 시즌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IPO가 끝나고 거기서 풀린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막 팔았다가 다시 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또다시 활황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럼 그때서야 진짜 9,000만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보면서 자 이때는 이게 생길 거고요. 저 때는 저게 생길 거고 제 달력 보면 시커멓게 막 표시되어 있습니다. 막 글씨 써놓고 막 언제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제 달력이 지금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맨날 1년에 한 번씩 버릴 때마다 그냥 막 빵꾸 날 때도 있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달력에다 다 체크하면서 보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스케줄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로 가게 되면 야 이거 뭐지? 야 너무 이렇게 딱딱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거기다 딱 대입을 시켜봐요. 자 이슈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수급이 빠진다 들어온다 뭐지? 너무 절묘하게 맞는데? 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돈이 움직이는 건지 돈이 이것을 보고 움직이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찌 해가지고 이번 주를 넘겨왔어. 근데 다다음 주죠? 다음 주는 FOMC니까 다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 시작되는데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스페이스X 이거 공모 딱 끝나가가지고 여기 있던 자금들이 다시 어닝 시즌이니까 와 들어오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어닝 시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에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변수는 뭐예요? 트럼프가 자꾸 공격한다 안 한다. 그런 차이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격한다 했을 때 좀 내려갔다가 안 한다 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다 하면 또 내려갔다가 계속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이벤트들 잠깐씩 끼어 들어가는 거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뉴스를 본다거나 너무 시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본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종목만 봐야 된다 차트만 봐야 된다 이런 사람도 많지만 네 환율도 1,400원대가 떨어질 수 있겠죠. 1,400원 중반 초반 지금은 1,450원대 아래로 떨어지기 좀 어렵겠지만 환율 지금 뭐 깍하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당장 뭐 내일부터는 안 되겠구나 그죠? 공모에서 실패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또 확 바뀐다고요. 그럼 와 이렇게 나오지. 그럼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애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놓은 건 뭘까? 이런 거. 가격이 싸졌을 때 많이 사놓은 건 뭘까?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걔네들도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맞춰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은요.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네. 어떤 게 실패해요? IPO요? IPO는 당연히 성공하죠. 네. IPO는 당연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공모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공모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넣는 그 돈 때문에 지금 빨려 들어간 건데 공모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갈까? 거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돈 어디로 갈까? 네. 하나 사기 위해서 10개를 넣는데 어디로 갈까? 그럼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살까? 지금 팔고 있는 주식을 살까? 아니면은 지금 사고 있는 주식을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는 반도체가 주인공이니까 또 3년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주가를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제 끝나서 자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떨어지면 더 사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걔네들을 떨어지면 더 샀을 때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 라는 딜레마에 또 부딪힐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계속 이게 쳐다보잖아요. 모니터를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봐요. 종목도 움직이는 거 봐요. 수급 움직이는 거 봐요. 가끔씩 이제 포지션 변하는 거 봐요. 이런 거 보면서 하는데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노는 줄 알지. 이제 쟤는 뭐 책상 앉아갖고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노냐. 근데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이건가? 저건가? 네. 주식이 만만한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방향 맞춰가잖아요. 비슷하게 방향만 맞춰가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6대4 정도의 승률만 갖고 있어도 돼요. 60%가 올라가고 40%가 떨어진다. 그래도 여러분 계좌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계좌가 꾸준하게 우리 뭐 대박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어차피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면 많이 법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한 2년 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계좌가 얼만큼 올랐는지 10년 전 대비해서 계좌가 얼마나 올랐는지 10년 전까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내 원금 대비 얼마나 벌었는지. 지금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고점에서 와장창 매수해가지고 와장창 깨진 사람들이야. 그럴 땐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잘 지키고 가면 되겠네? 맞아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6대4 정도 해서 욕심내지 말고요. 간혹 대박도 터질 수 있겠지. 하지만 계속 대박 터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포트를 유지해가지고 계속 키워나간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간다. 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번 달은 장사 망쳤는데 다음 달에 벌면 되거든요. 다음 달도 망쳤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더 많이 벌면 돼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장에서 얼만큼 오래 살아남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오래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돈을 잃어서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아 있어?
어쨌든 돈은 벌었다는 거예요. 원금 대비 수익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왜냐면 옆에서 뭐라 할 테니까. 야! 그래서 아직도 주식하냐 인간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서 안 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 얘기 꺼내는 거지. 너 옛날에 너도 말아먹은 적 있잖아!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머리끄댕이 쥐어잡고 하다가 이제 네, 살림살이 무너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은 사실 주식을 계속 연결하기 어려워요.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마트에 가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금 대비. 아니면은 난 손실 나고 있어. 그러면은 뭐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다거나 아주 그런 분들이겠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좌를 뭐 남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큰 돈을 벌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고 또 단타로 해서 몰빵으로 해서 비트로 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리스크를 건 거야. 이거 안 되면 나는 망한다. 그 리스크를 걸고 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리스크는 안 걸었잖아. 이거 안 돼도 망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 종목 오늘 샀는데 안 올라가도 망하진 않아. 그 안전함을 우리가 담보로 해서 수익을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위험 상품은 수익률이 높아요. 안정형 상품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어디서요? 은행 상품, 펀드 상품 등등등.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가시면 되겠어요? 위험 안전형 이런 거 중간형 정도. 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최대한 네, 잘 보시면 되겠어요. 내일 3전 구글 TPU 텐서 프로세서요. 그쪽 하고 일부 네, TPU에 대한 일부 생산을 삼성전자와 협업을 논의한다. 삼성한테 맡기는 걸 논의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속보로 나온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협상 중이래요.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서 네. 그 부분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네요. HBM이겠지 뭐. 네. 뭐 그 뉴스를 올릴 수도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 그 수급이나 기타 여러 상황들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내일은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꼭 외국인 매수가 아니더라도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또 개선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언제 또 조정이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뭐 공격한다 어쩐다 뭐 얘기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뭘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네 뭐 임시 합의라도 끌어내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네 훨씬 더 네,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아마 조금씩이라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이고요. 정정님 아까 인사 안 했나요? 네. 그 다음에 FOMC 때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경계심 드러내다가 어닝 시즌 들어가면 이제 또 기대감으로 열심히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IPO 끝났으니까 빠져나온 돈들이 다시 유입되는 상황들. 그러면 이제 7월 초중반까지 또 썸머랠리라고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이슈들은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크게 오를 것이냐 아니냐, 제한적이냐 아니냐 그 부분들은 이제 가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큰 방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세부 조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림을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큰 선을 먼저 그리잖아요. 이렇게 얼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눈 그리고 네? 입 그리고 귀 그리고 목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눈탱이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 그리고 입 그리고 심슨처럼 이렇게 그리죠. 네. 이렇게 그리지만 뭐 이렇게 그리는 저렇게 그리는 간에 어쨌든 뭔가 이제 이런 큰 틀을 먼저 짜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틀. 예? 큰 틀을 짜놓고 세부적인 걸 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림 잘 그리죠. 이거 마우스로 그리는 겁니다. 마우스.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 쓰고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내가 펜 마우스로 쓰면은 진짜 막 그림 네. 아주 그냥 막 네. 네. 근데 그렇게 큰 차이 없다라는 거. 네. 어렵네. 아니에요? 안 왔었어요, 아까? 그랬어요? 이상한데? 네.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요즘에 레버리 나오면서 다 도박판이에요. 네, 실제로. 그리고 금융투자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것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기대감을 올랐다가 푹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VIP 가면 좋지 않겠냐. 요즘 같은 때는 VIP 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네,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끝났죠. 5월 달에 5월 말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없어서 VIP에 오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물론 뭐 하루 이틀 보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네. 맞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응?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쁘지도 않은데요. 상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최근에 좀 떨어진 것 뿐이지,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종목을 지금 사기 위해서 VIP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라고 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물방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흐름만 안다고 해서 종목까지 찝어내기 좀 어렵겠지만,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VIP 가입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뭐 하시는 것도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천정을 만드느냐 그냥 가느냐의 차이인데 일단 데드가 나와가지고 이걸 빠르게 복구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좀 결정되겠죠. 내일은 이제 삼전이 또 호재도 있고 뭐 큰 산도 넘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들 흐름이 나타나겠죠. 네. 뭐 그렇죠. 뭐 결제하신다는데 뭐 말릴 건 없죠. 말릴 건 없는데 네.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할 이유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 뭐 어쩐다 뭐 이거 좀 내릴 때 무조건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지만 저는 뭐 그다지 네. 고민해 보세요. 네.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생각해 보시죠. 아직 뭐 그렇게까지 장이 엄청난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냥 이벤트도 안 하잖아. 이벤트를 안 하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약점일 수 있겠죠. 네. 이벤트가 있으면 그래도 뭐 싼 맛에 좀 해보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이제 네 내가 또 하하하하 하면서 웃겠지. 네 2차 전지하고 로봇이 필요하다면 네 이거 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추천이 나가나요? 2차 전지 로봇은 잘 추천 안 해요. 피지컬 AI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벤트 언제 하는지 모르죠. 저는 그거는 사이트에서 하는 거라서 회사가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해줘야 되니까 네. 원래는 특강이 해줘야 되는데 특강이 없으니까 이번엔 특강이 없거든요. 이번엔 특강이 없어서 이벤트가 없어요. 뭐 7월에도 없겠지 아마 8월에 있다는 얘기 있어요. 네, 8월에 88데이 8월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객센터 한번 문의는 해보세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벤트 네 도움이 있잖아요. 정주행이라고
이벤트 도우미 이렇게 피켓 들고 와서 이벤트예요. 바니걸 이런 거. 네. 아, 저는 이번에 특강 뺐어요. 이번에 특강 안 하고요. 원래 이제 이번에 6월에 특강이 제 차례가 오긴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강을 안 하고, 네. 이번에 특강 안 하고, 유료 회원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이렇게 됩니다. 네. 장 좋아지면 다시 오세요. 마드모아젤님. 늘 그랬듯이. 네. 아시겠죠? 8월 초에 이벤트 크게 할 때, 그럴 때 생각해봐요. 뭐, 장이 좋아지면, 이벤트를 활용하면은, 네, 효과가 많아지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 합시다. 네. 코스하게 일단은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내일 결제하려고 했어요? 진짜? 거기까지도 생각 못 했네. 네. 마드모아젤, 네. 하셔야지. 왜냐면 이벤트,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면 이벤트 가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가입했던 가격으로.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연장하실 때는 끊어지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아, 나는 좀 쉬어야 되겠는데 싶으면 다음 이벤트까지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원래 그게 맞는 거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뿜빰 뿜빰빰 뿜빰빰빰. 자, 그래서 오늘 네, 주제는 다 아시죠? 코스하게 집중하자. 왜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돈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때, 물론 뭐 대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여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잘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요. 내일 주말이니까 변동성이 좀 주의하시면서 슬슬 한번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 뜹니다.